자, 오늘 주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의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인간답게 좀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주위 사람도 덩달아 좋아질 수 있는지, 좀 그런 뼈대를 잡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내가 좀 인생이 확 풀리고 운이 좋아지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면서 살면 좋아지는지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나는 타고나기를 좀 지도자의 자질이 있으셔서 무엇을 하시든 간에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박사까지 생각한다면 박사까지 가시거나, 요즘은 또 박사학위가 밥 먹여주는 시대는 아니니까 뭐 나를 내세우고 나를 따르게 하는 그런 자기 PR, 사람들 대중으로 상대로 나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루트만 있다면 그런 식으로 내가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멘토로서,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구축하신다면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그 분야의 뭐 석사나 박사나 뭐 연구원이나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그 분야에 좀 인정을 받는다 하시면 그렇게 좀 가방끈이 기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촉이 좋으세요. 그래서 내가 꼭 뭐 이런 타로나 사주나 뭐 신점이나 뭐 그런 것도 좋지만은 내가 내 안에 이미 답이 있거든요. 내 안에 메시지를 내가 잘 캐치만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반 이상은 나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점사도 나 이런 느낌이 오는데 그게 맞나? 하는 그런 확인용으로 보셔야지, 뭐 점사에 따라서 내 인생을 걸고 하시기보다는 내 내면에 울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이게 진짠지 아닌지 이렇게 좀 판독하는 그런 도구로서 이용을 하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점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또 자신감이 있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잘 꾸미는 멋쟁이거든요. 맘먹으면 내가 멋쟁이처럼 보일 수 있어서 꼭 비싼 옷을 입거나 비싼 액세서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사람 자체가 좀 에너지가 좀 멋있다, 좀 그런 뭔가 멋스럽다, 모델 같다, 뭐 막 그런 식으로 좀 보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식으로 보일수록 또 운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빡세게 나의 외모를 좀 치장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돈 여유가 있으시면은 옷이나 머리나 뭐 이런 거 치장을 하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인복이 있어요.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의 삶이 좀 풀린다고 하니까, 요즘은 뭐 이제 오프라인에서 길 가다가 내 편이 될래? 너 나 멋있다고 생각해? 나를 따를래? 이런 미친 사람이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블로그를 운영하더라도 이웃이 몇 명인지, 인스타나 SNS도 팔로워 수가 몇 명인지 그게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필시 그런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하면 미친 사람이 되니까 온라인에서 좀 어그로를 끌거나 나의 장점을 보여주거나 내가 가진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선동하는 그런 기온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SNS나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하시면 인생이 훨씬 잘 풀려요. 그리고
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열심히 일하면 좋겠어요. 총알이 있어야 돼, 총알이. 하다못해 미래에 내가 뭔가 투자를, 여러분이 촉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투자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아, 이거는 이 주식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코인은 사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 금을 사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어, 투자를 하고 싶은 게 생길 때 그 총알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자유를 갈망할 수가 있는데 게으름을 피지 말고 돈을 이렇게 벌어놓고 저축해 놓고 나중에 내 느낌에 뭐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다 했을 때 투자를 탁 하면 좋아요. 하다못해 부동산이든 뭐 여러 가지든. 그러면은 뭐 부동산을 했는데 재개발 호재가 터진다던가 아니면 거기가 뭐 학군이 좋아져가지고 막 갑자기 부촌이 된다던가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뭐 하늘이 알아주고 세상이 알아줘가지고 나에 맞는 일자리, 나의 위대함을 알아주는 기업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어떤 일이든 일단 움직이시면 좋겠어요. 쿠팡을 뛰든 택배를 뛰든 뭐든지 밑바닥부터 안 되면 밑바닥부터라도 일 가리지 마시고 일단 시드만 모아 놓으시면은 미래에 여러분들이 촉이 좋아가지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보니까 매력이 좀 있어요. 예. 사뭇 그 길을 가다가 여성분들이 뭐 남정네들의 좀 마음을 설레게 할 수 있고 남성분들이면 여성분들의 그런 따가운 시선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연애의 기회가 있으면 재밌게 연애하시는 것도 좋아요. 굳이 내가 사람 안 만나고 연애도 안 하고 막 그러기보다는 기회가 있다면은 언제든 연애하시면 좋겠고 어, 또 나를 따르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팔로워 수 아니면 구독자 수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으면 좋으니까 SNS 꼭 열심히 운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음. 그래서 이제 애정운도 이제 좋게 들어와요. 여러분들은 뭐 애정운이 꼭 박복하게 들어오고 막 그 연애만 했다면은 나쁜 일 생기고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네. 연애를 하면서 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기분 전환도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열심히 연애를 하고 기회가 있으면 어, 나를 따르고 좋아해주는 사람들 있으면 열심히 모임도 나가고 거기서도 친목질도 하고 이러시면 좋겠고 일단 내 촉을 믿으셔야 하고 또 일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하시면은 좋습니다. 언젠가 어, 나의 촉이 그 총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돈 모아놓은 거를. 그래서 저축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1번 일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2번 뽑아주신 분들은 어떻게 삶의 방향을 가야 되냐면, 사실 여러분들은 트라우마, 투성이에요. 내면에.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뭐 폭풍이었다, 토네이도였다 할 정도로 초년이 아주 힘드셨을 거예요. 초년이 힘든 이유는 부모님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삶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그 안에 상처와 트라우마, 분노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걸 일단 줄이셔야 해요. 그 고통과 그 고생이 그냥 내 상처로만 나의 내면의 생채기만 남기고 간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내가 내공이 좀 많이 높아져 있어요. 겉으로는 티는 안 날 수 있지만 외유내강이시고, 게임으로 치면은 희귀템을 좀 많이 장착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뭐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아이템이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캐시템으로도 구하기 힘든 그런 아이템들을 장착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게임을 하더라도 많은 걸 퀘스트를 깨야 되고, 적수를 물리쳐야 되잖아요. 점수를 높여야 되고, 운도 따라줘야 되고. 여러분들의 초년 그런 고통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희귀템을 안겨준 거다 생각하시면서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내면의 생채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자신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나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셔야 되고, 또 내가 태어난 목적이, 그 어릴 때 초년 고생하신 분들이 자기 혐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신성한 팔자예요. 그냥 내가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그냥 나는 부모님의 자궁을 빌려서 태어난 거지, 그냥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부모 덕이 없어요. 부모 덕이 없어서 그냥 고생만 죽어라 한 게 아니고, 그로 인해 내가 어떤 걸 깨쳤고, 어떤 숙제나 어떤 희귀템을 지금 내가 장착을 해가지고 그 좀 세상을 좋게 바꿀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억울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귀한 팔자인지, 그런 거 사실 사주에 나와요. 타로에도 나오고.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나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교육을 받고 있어서 평등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는데, 사주를 보면 그 격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좀 격이 높은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 격이 높은 사람들은 전생에 카르마가 없어도 이렇게 좀 개고생을 많이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막 업보가 많아서 내가 못돼서 이러면서 나를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이를 양육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아이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좀 그쪽으로 좀 대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내가 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나아가려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도 좋게 풀릴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금전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고 돈을 벌려고 좀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좀 뭔가 내가 기존에 하던 일에서 벗어나서 제3의 일, 갑자기 생뚱맞은 일,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시면 좋겠고, 내가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제3의 국가, 아니면 다른 체제, 다른 어떤 그런 이념? 뭐 이런 걸로 내가 갑자기 확 동전 바꾸듯이 확 바꾸면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냥 내 페이스대로 유지하면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뭐 회사 생활, 사회생활 할 때도 내가 이쪽 라인을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쪽 라인으로 내가 배신을 떼고 일로 가려고 한다. 이런 거 좀 자중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렇게 봤을 때 과거의 고생이 너무 이제 심하게 지금 보여요. 그 토네이도 같은 과거를 일단은 놓아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님을 용서를 해야 돼요. 억울할 수는 있겠죠. 내 까르마도 아닌데 왜 저런 부모를 만나고 내가 고생을 했나. 근데 이 야만의 시대에 내가 좀 훈련이 됐습니다. 네, 훈련이 됐고요. 또 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그런 일이 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중도를 가는 길이 중요합니다.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돼요. 중도를 간다는 거는 내가 너무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너무 슬퍼하면서 슬픔에 허적거리면서 살기보다는 너무 슬플 것 같으면 좀 기쁘게 삶을 바꾸고, 또 너무 내가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거에 치우쳐져 가지고 내가 이분법적인 생각만 하기보다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중화된 그런 생각, 유연한 생각, 가치관으로 가셔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악감정도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면은 우리도 이제 어릴 때 짝이 있으면은 좀 몇 개월만 지나도 슬슬 짜증나고 선 넘으면은 짜증나고 막 저 패고 싶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은 이제 몇십 년을 붙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공간을 쉐어하면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하든 아니든. 그러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여파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어릴 때야 좀 큰 상처로 남을 수는 있지만은 내가 어른의 입장, 내가 성인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도 부모가 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또 옛날에는 자유연애도 아니었으니까 좀 미숙한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부모의 입장을 좀 한번 생각해보는, 헤아려보는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갑자기 내가 하는 일을 중단하고 해외로 가거나 다른 체제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라인으로 줄을 타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분야 이런 걸 도전하시기보다는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고요. 자존감을 키우시고 내가 얼마나 신성한 사람인지, 격이 높은 사람인지 좀 나를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모님 용서하시고, 과거 힘든 거는 그냥 폭풍이 한번 지나갔구나, 이제 맑게 개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 푸시면 좋겠고요. 그 비 온 뒤 하늘이 가장 맑고 밝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의 미래도 그렇게 바뀔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희망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나중에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여러분들의 굉장히 좋은 역할, 귀인의 역할도 하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돈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좀 감이 있을 것 같아요. 돈 같은 경우는 이런 쪽으로 내가 일을 하면은 좀 내가 부자가 되겠는데 하면은 그런 쪽을 도전을 꼭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자유롭게 좀 금전에서 금전 걱정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흐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내가 봉사를 하거나 보시를 하거나 아니면 남들을 좀 도와주고 아픈 사람 치유해주고 힐링해주고 이런 쪽으로 해도 잘 하실 것 같고요. 내가 금전을 벌어서 벌어야겠다. 근데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다. 이런 감이 있다면 그런 걸 도전하셔서 쭉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카드에서는 보여요. 네. 그럼 이번 일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한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은요. 일단 그 허망한 꿈을 쫓지 않는 게 좋아요.
허망한 꿈을 쫓지 않고 지금 당장의 성과라던가 인정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벗어나셔야 되고요. 앞으로 돈을 벌 때 온갖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돈을 잃을 때도 있을 거고 좋아질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카드와 연관돼서 나오는 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드를 옛날에 그 코인의 존재를 알았을 때 최저가일 때 이 카드가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코인에 손을 대기보다는 그냥 비즈니스에 손을 대면은 성공하겠구나 싶어서 비즈니스에 손을 댔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해서 잘 되다가 안 됐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여기서 동전을, 요정들이 동전을 쓸어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항상 저한테는 그 코인, 비트코인 같은 그런 메이저가 좀 최저점일 때나 아니면 투자하기 좋은 시기일 때 좀 나오곤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이 카드 의미가 좀 저한테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쪽으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 진행 중이다 하시면 당장 수익률을 기대하시면은 곤란합니다. 긴 여정이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산 거에 뭐 70%가 빠질 수도 있을 거고, 반토막 나는 건 예산일이고, 시드가 5분의 1로 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승자가 됩니다. 그 여정을 참고 간다면은 승자가 된다라고 해요. 당장 내가 우주로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언젠간 우주로 갈 거예요. 내가 언젠가 마음을 비우고 무념무상이 돼 있을 때, 그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격이 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카드에선 보이고요. 나는 그런 거 투자 안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시면, 그 사업을 하시든 뭔가 지금 투잡을 하시든 일을 하시든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언가를 창업을 하시든 뭐 사업을 하려고 하든, 당장 내가 인기가 없고 아니면 당장 내가 그 수익을 얻고 매출이 막 상승하고 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좀 마음을 비워야 돼요. 비우다 보면은 결국은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사셔야 되냐면, 자유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자유가 보장이 돼야 돼요. 억압되거나 여러분들을 구속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는 자유를 좀 갈구하는 영혼이구나 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예체능 계열에 많을 수도 있어요. 프리랜서 일을 하시든지 창작 활동을 하시던가 프리랜서 일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요즘은 꼭 정규직 아니더라도 이제 그때그때 일을 구하셔서 하셔도 좋고요. 그러고서 투잡, 쓰리잡 이렇게 가셔도 좋고, 네, 그런 방향으로 가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투자하는 사람이면은 그냥 시드 넣어놓고 나중에 그 4년 반감기 그 사이클 뒤에 꼭 오르니까 그 사이클만 내가 유념을 하면은 그 돈 복사 돼 있거든요. 그 사이클만 내가 잘 계산이 돼 있고 이념이 잘 돼 있으면은 그쯤에 여러분들이 또 돈 복사 된 거 가지고 또 뭘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생활비를 쓰든 뭐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나를 스트레스에 옮아재면서 꼭 내가 정규직 뭘 해야 되고 아니면 사업을 해서 꼭 대박이 나야 되고 뭔가 내가 나를 갈아 넣어가지고 돈을 이만큼 불려야 되고 이래야 되고, 그런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라서, 창작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억압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창의성이 발휘되기가 쉽지 않아요. 좀 게으르고 좀 뭔가 그래야 돼요. 그런 나의 창작 능력을 조금 발휘를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또, 좀 과거에 좀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분노할 일이 많았고, 괴로웠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용서하셔야지 좋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가야 될 길은 여러분들이 좀 뭔가 중재하는 역할도 잘할 것 같아요. 싸움이 났는데 중재하는 역할이 그 정치계가 아수라계를 의미한다고 하거든요. 그 불교계에서 싸움이 끊임없는 곳.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이제 정치계에 들어가서 정치인이 되면은 그 싸움을 좀 중화시키고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분위기를 형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좀 아수라계라는 그 지옥계의 한 일부분에 나타난 그 신령님처럼 분위기를 확 바꿀 수가 있어서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싸움 중재하거나 이렇게 뭔가 그런 거를 좀 그또 뭐가 있죠? 뭐 법도 될 수도 있고 중재원 뭐 이런 거 일을 하셔도 좋고 중재해주는 역할 그런 것도 좋고 일단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 이상을 너무 꿈꾸거나 내가 뭔가가 반짝반짝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런 존재에서 내가 멀어져요. 그런 존재가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하는 그런 마음이어야지 비로소 나한테 그런 횡재운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연애를 하면 한번 푹 빠지면 열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연애를 굳이 안 하려고 하거나 막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연애를 할 수 있는 또 분들이기 때문에 인연이 있다면 꼭 밀어내지 않으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아이디어도 좋고요. 그리고 좀 도와주는 역할도 잘하는 것 같아요.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가이드해주는 역할. 그런 거. 보호해주는 역할. 그런 것도 잘하니까, 그런 쪽으로 일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3번 분들은 일단, 지금 투자하고 있다. 투자하고 있으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투자도 하나의 고행이에요. 그 수행자 같아야 됩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사람 안 만나야지 씨드도 모이고 총알도 모이듯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안 났잖아요. 옛날에 고행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가야지 투자도 잘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마음이 막 바다처럼 출렁이면은 막 그 패닉셀 할 수 있고 막 고점에 물릴 수 있고 고점에 샀다가 저점에 팔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유념해야 되는 건 저점에 사고 환호에 팔라. 그 말이 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행자의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여정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막 난리가 났다, 세상 끝났다, 경기 침체다, 뭐 경제가 완전 뒤집어졌다, 그런 거에 휩쓸리면 안 돼요. 투자의 목적은 개미와 반대로 가야지 내가 돈을 법니다. 개미에 휩쓸리면 안 돼요. 그 개미 무리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항상 중도를 지켜야 되고 막 그 유혹의 손길이 와도 난 모른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난 고행자다, 난 수행자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결국은 내가 이렇게 코인 부자가 되든 부동산 부자가 되든 어느 투자든 기초적인 거는 경쟁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내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릴 때 팔아치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위너가 되고 돈을 딸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음, 좀 뭔가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개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야, 요즘은 뭐가 뜬대. 요즘 뭐가 뜬대. 이거 그 말 도는 거 순간부터가 그 끝물이고 단물 다 빠져가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사업을 하든 일을 했을 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먼저 내가 개척해놓으면 얼마나 편해요. 경쟁자도 없고 쉬엄쉬엄 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가시면은 결국 내가 위너가 될 수 있다. 뒤에는 뒤돌아보니까 내가 간 길을 가고 싶어서 막 쌈박질이 나는 거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창의력이 있고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좀 나의 그런 능력을 좀 인정을 하시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좀 놓아줘야 됩니다. 분노가 있어요. 용서를 해야 돼요. 과거에 좀 힘들었고 아주 나쁜 기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좀 벗어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음. 좀 3번 뽑아주신 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음. 그래서 3번 분들은 일단은 그 자유롭고 싶잖아요, 미래. 자유로우려면은 금전이 따라줘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배고프면은 일할 뭐 집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면 일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금전이 따라주면은 내가 일 안 하고 마음껏 싸돌아다니고 뭘 해도 누구도 나한테 간섭 안 하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좀 유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3번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4번 분들은 내 능력을 믿고 가셔야 돼요. 내 능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 관리 잘해야 되고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내 몸이 망가지면은 내 능력을 더 발산할 수가 없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황금을 더 갖고 싶어서 그 배를 갈라버리면은 맨날 나와가지고 365일 360개의 황금알을 가질 수 있었는데 당장이 눈이 멀어서 그걸 갈라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없으니까 앞으로 가질 수 있는 9,990개의 황금알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내 몸 관리 잘 해야 됩니다. 나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아주 강한 분들이에요. 창의성이 있고요. 인복도 있고 친구들도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좀 신이 도와주고 있고 또 좀 범상치 않은 팔자예요. 그래서 큰 신들, 좋은 신들, 소호령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이랑 좀 가까워질수록 좋아져요. 내가 거기서 영감도 얻고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산 가까이 지내거나 강 가까이 지내거나 그런 산과 들을 좀 자주 방문을 한다거나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울에 너무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어요. 나쁜 일도 생기는데 거기에 내가 너무 몰입돼가지고 내 인생은 끝났어. 너무 우울해. 다 끝이야. 이러면서 너무 이제 그 우울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고, 또 이제 위험한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한 사랑. 좀 느낌이 쎄한 이성이나 뭐 그런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내비치고 뭔가 나에게 애정을 갈구하면은 그 느낌이 맞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나 이렇게 만나서 연애를 하거나 아무나 막 뭐 연애는 하면 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데 난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봐요. 그냥 뭐라 그러지? 좀 쉴 때는 쉬어주고 그래야지. 아, 무슨 경쟁하듯이 미친 듯이 막 사람을 바꿔가지고 또 막 연애는 하면 할수록 경력이 있어야 된다면서 잠시도 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 복 떨어지는 일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특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연애하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 조금 내가 느낌이 이상한데 싶을 땐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나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친구들이 나한테 귀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친구 관리 잘 하시고 친구들이 나를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친구 멀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울에 빠지지 않고 내가 너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단단한 나무가 부러지기도 쉬워요. 유연한 갈대는 그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리지만은 그렇다고 꺾이진 않아요. 빳빳한 토막, 빳빳한 나무가 뚝 하고 부러지면은 일어서기가 힘든 것처럼 좀 유연한 갈대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울에 빠지면 내가 일어서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그 유연한 갈대의 마음과 가치관을 항상 명심을 하시면서 가셔야 좋아요. 나는 워낙 창의성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앞으로는 AI가 뭐 지금 거품 빠졌다 하지만
AI가 대체할 직업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결국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다운 일, 창의성이 있는 일이 각광받을 거라고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다운 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이 시대에 맞는 그런 능력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뻣뻣한 면이 있지 않나, 내가 너무 고집을 세우는 건 있지 않나, 내가 너무 나를 몰아세우고 주변을 몰아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금 자각을 하시면서 유들유들하게 좀 가셔야지. 유들유들하고 말랑말랑한 게 오히려 더 질기고요, 잘 안 잘리고 그러잖아요. 좀 그런 삶의 태도로 가셔야지 내가 롱런 할 수 있어요. 내가 한번 꺾여버리면 내가 한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쳐버리고 배를 갈라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나 스스로 멘탈 관리, 정신 관리, 마음 관리, 몸 관리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방법 중 하나는 자연에 가서 좀 힐링하는 거, 거기서 또 영감을 얻는 거,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번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